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성의 정립 문제나 도덕성의 원천과 근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이 문제에 대한 보충적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도덕성의 원리를 선언적으로 경험과 무관하게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덕성의 원리를 선언적으로 경험과 무관하게 발견해야 한다. 이때 칸트의 아주 중요한 용어인 선험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선험적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하는데 아프리오리, 달리 이야기하면 경험과 무관하게, 경험 독립적으로 혹은 순수하게, 그러니까 도덕은 경험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즉 순수한 실천 이성의 개념을 통해서 도덕성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죠. 칸트는 이러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도덕의 원천이나 근거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사실 자기 이전에,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아주 다른 생각과 주장이고 또 아주 다른 방식의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행복 개념을 통해서, 아니면 중세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신이나 신의 의지의 개념을 통해서, 아니면 영국의 경험론자, 영국의 도덕감정론자인 데이비드 흉처럼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인 도덕감정을 기초로 도덕을 정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는 도덕을 정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과 주장인 셈이죠. 우리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도덕의 정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칸트는 도덕 법칙은 경험 개념이나 경험의 원리가 아닌 순수한 실천 이성 개념에 근거해서 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경험 개념이 아니고 경험점 원리가 아니고 순수한 이성 개념을 통해서 도덕이 지워져야 한다. 왜 이런 주장일까요? 도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통용돼야 되고, 또 도덕의 그런 강제력,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면 경험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칸트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유명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도덕적인 개념들은 완전히 선언적으로 이성 안에 자신의 거처와 원천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요. 모든 도덕적인 개념들은 완전히 선언적으로 이성 안에 자신의 거처와 원천을 가져야 한다. 자, 이 인용한 이 문장에서 거처와 원천 같은 이러한 표현, 은유적 표현들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도덕 개념들이 이성 안에 그 거처, 원천, 자리를 잡아야 하고, 또 이성 안에서 선언적으로 경험과 무관하게 발견돼야 하고, 또 순전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심사숙고를 통해서 근거 지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풀이를 해봐야 되겠죠. 도덕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성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객관적인 자연이나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나 어떤 신의 의지와 같은 다른 그런 원리들은
도덕의 근거로서, 도덕의 원천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야 하겠죠. 자, 이를테면 신의 의지를 기반으로 해서, 신의 의지라는 것을 중심축으로 해서 우리가 도덕적 권위나 도덕의 어떤 근거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는 도덕의 근거를 정립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신이 나에게 이런저런 행위를 요구한다는 사실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칸트는 신의 권위와 무관하게 단지 이성을 통해서 이성 개념만으로 도덕성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죠. 자, 그럼 이성이 도덕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성은 어떤 이성일까요? 이때 이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성은 누구의 이성입니까? 신의 이성입니까? 인간의 이성입니까? 아니면 내용 없는 개념으로서, 공허한 개념으로서의 이성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적인 신이 세속화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러한 이성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성적 존재자로 이해하는 인간의 본성에 주목해보면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인가 여자인가, 백인인가 흑인인가 황인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부유한 사람인가, 이성애자인가 동성애자인가, 이러한 사실들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인간은 이성적 존재의 독보적인 후보자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분명해 보이죠. 이성적 존재를 근거로 도덕을 정립해야 한다. 칸트의 주장이죠. 나는 이러한 칸트의 요구가, 주장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도덕 문제에 직면해서 저절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념화시킨 것이 칸트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칸트는 인간으로부터 이성적 존재라는 개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때 이성은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본성,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상화시켜서 만든 인간의 이상적인 어떤 자기상은 아닙니다. 인간이 기준, 모범, 규범으로 삼고 있는 인간의 규범적인 자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성은 인간의 규범적인 자기 개념이다. 인간의 이상적인 자기 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규범적이란 말은 설령 우리가 실제로는 현실에서 결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이성적 존재로 이해하며 그렇게 행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규범적인 어떤 이성적 존재로서 규범적인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성적 존재라는 것이죠. 도덕은 인간에 맞추어 재단되어 있습니다. 도덕의 자리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지사지요. 초인간적인 존재인 신적 존재에게 도덕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인 동물에게도 도덕이 요구될 수 없습니다. 신에게는 신이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이 요구될 수 없는 것이고, 동물에게는 도덕적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도덕이 요구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도덕적인 능력을 갖춘 그런 자연적 이성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도덕이 인간의 일이다, 인간지사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를 규정하고 통제하는데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의지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종종 어떤 욕망이나 충동들에 굴복하게 되죠.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자연적 욕망이나 본성에 맞서서 도덕적 요구나 도덕적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 점을 인간은 잘 알고 있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도덕의 주체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또 그 행위의 결과에 책임질 줄 알고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내용을 좀 간추려서 이야기해 보면, 실천하는 이성은 도덕의 정립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또 도덕의 근거이고 원천입니다. 이성적인 행위 능력은 도덕의 주체를 정하는,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죠. 이처럼 이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면 칸트 윤리학은 이성 중심주의 윤리학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겠죠. 이성을 회전판으로 해서 작동하는 그런 윤리학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이성적 존재는 인간뿐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성적 존재로 이해합니다. 인간 외에 이를테면 신이나 완전한 이성적 존재라서 신이나 혹은 이성적 존재자인 무슨 천사나 혹은 태양계 밖에 있을 법한 외계 행성에 사는 그런 이성적 어떤 존재자, 뭐 그런 존재자도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 존재는 인간뿐이죠. 그런 점에서 도덕은 바로 이성적인 존재, 이성적인 자연 존재, 욕망을 가졌지만 충동에 굴복하지만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겠죠.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인간에게 도덕이 요구되고 요구될 수 있고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